OECD 통계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나라별로 어떠냐 하는 비교를 해놨습니다. 한국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9%,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럽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 4.3%, OECD 평균이 1.8%. 잘 나가는 나라들은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독일 0.8%, 일본 2.2%, 미국이 3.8%. 여기에다 더 큰 문제가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서 31개월, 32개월도 안 지났는데 그동안 18번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새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면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아예 없는 겁니다. 한 2달 지나면 또 3개 나올 테니까요. 왜 18번씩 했느냐?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 잡는다 그러는데 못 잡은 거죠. 못 잡았으면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원인은 간단합니다. 공급이 적은 겁니다. 시장에 나오는 게 적으니까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수요는 그대로 있는 거죠. 세금 많이 올려서 수요를 줄일 수 있느냐?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요. 근데 수요는 그대로 있고 공급만 이제 줄어든 겁니다. 양도세를 늘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정책을 쓰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연히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했다가 부작용은 잔뜩 나오니까 스스로 접었습니다. 접을 수밖에 없죠. 안 접었다가는 더 큰 밀란이 벌어지게 생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혼자 장사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예하고 있는 거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러면은 인건비 올라갈 겁니다. 비용 올라갑니다. 그럼 경쟁력 나빠지죠. 기업이 도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이제 끝까지 가는 거는 이 부동산만 가지고 지금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한 것, 부를 거둔 것이 뭐 잘못이냐. 여기에다 또 하나 문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2.7%로 우리나라 0.9%보다 높습니다. 미국은 어떤가 하면은 집을 산 금액에 대해서 라이프타임 세금이 나옵니다. 산 금액이 얼마? 우리나라는 집을 자기가 산 금액과 관계없이 집값이 오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올라갑니까? 누진제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정부에 허용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일을 못하게 법으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제도 우리나라는 편법이나 꼼수가 아주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무슨 얘기까지 보도되고 있나 하면은 지역구 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만 가지고서 연동형을 어떻게 해보자. 거기에다가 비례한국당 소리도 나오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뭐하고 결부되나 하면은 위험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비례대표 표에도 1인 1표의 등가성 원칙이 있습니다. 연동형이 되면 이 등가성이 훼손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헌재 판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또 슬그머니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지돼야 되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이러한 정보가 규탄합니다.